제가 준비한 내용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베리코스 베인 클리닉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베리코스 베인 자체가 너무 여러 번 이제 좀 언급이 돼서 앞선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80% 가까이 되게 이렇게 베리코스 베인을 진료하고 계셔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어떤 내용을 강의해야 되나 되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베리코스 베인 자체가 진단과 뭐 수술적 치료가 됐던 엔도비너스 치료가 됐던 또 뭐 필요하면은 에디셔널 트리트먼트도 하고 어쨌든 치료가 끝나고 팔로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일직선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완벽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장비들에 대해서 에비던스 리뷰 차원에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초음파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비인데 추후에 김양경 선생님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강의가 있어서 그 내용은 빼고 저는 치료법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선생님께서 앞에서 히스토리컬 리뷰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에비던스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도비너스와 서저리에 대한 비교입니다. 1990년대 후반이랑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의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혈관외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술에 대한 부담, 마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화두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엔도비너스 치료가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클리니컬 데이터나 뭐 RCT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에 대한 이제 롱텀 데이터들이 나오고 시스테믹 리뷰가 좀 나왔었습니다. 먼저 좀 괄목할 만한 논문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듀플렉스 스캔에서 리카날라이제이션이 있거나 인텐디드 베인에 인컴플리트 리무벌이 있었을 경우 프라이머리 페일리어로 정의를 하고 비교를 했더니 레이저에서는 약간 서저리에 페이버한 듯한 경향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RFA랑 서저리를 비교했을 때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리커에 있어서도 뭐 레이저나 RFA가 서저리에 비해서 뭐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더라. 다만 컴플리케이션에서 서저리에 조금 더 많은 그 통계적으로 좀 더 많이 나타났고 페인이라든지 일상생활로의 회복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결론은 프라이머리 페일리어나 리커런스 레이트가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컴플리케이션, 특히 운드 인펙션이나 헤마토마 같은 경우에서 엔도비너스 치료를 했을 때 확실히 낮게 나타났고 페인도 적고 또 일상생활로의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엔도비너스가 여러 가지 뭐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대체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 있었고 이때 이후로 뭐 여러 논문들이 다 같은 맥락의 결론들을 발표하면서 이때부터 약간 써말을 이용한 엔도비너스 테라피가 주류로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도비너스 테크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효과들의 비교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써말과 넌써말 이건 히스토리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런 메커니즘도 아까 김상동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은 뭐 베인 월에 인저리를 주는 거는 같지만 파이브로틱 실링이냐 아니면 스롬보틱 오클루전이냐의 이런 기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시스테믹 리뷰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직 롱텀 데이터가 나오기 전 논문이어서 숏텀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오클루전 레이트에는 두 군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러 가지 이런 마이너한 컴플리케이션에서 RFA가 조금 더 우세했다. 다만 슈퍼피셜 스롬보플레바이티스만 RFA에서 조금 더 높더라 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팔로업 기간이 너무 짧았고 포함된 데이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스터디가 적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었고요. 그냥 제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사용했던 RCT들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페인 면에서는 RFA가 훨씬 더 나았으나 오클루전 레이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5년 이상의 팔로업이 된 논문들만 모아서 봤던 시스테믹 리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5년까지 갔을 때도 뭐 오클루전 레이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일관되게 공통되게 보고하고 있는 서멀 어블레이션의 그 단점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히트 인듀스드 스롬보스, 슈퍼피셜 스롬보플레바이티스, 너브 인저리, 그다음에 컴프레션 스타킹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환자들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게 조금 문제로 삼고 있었으나 다 마이너한 문제들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멀 어블레이션의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넌 서멀 어블레이션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저희가 이제 베나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베나실의 경우도 기전은 아까 언급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에는 베슬월에 인플라메이토리 리액션을 일으키면서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게 주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천 세션에서 깁슨 선생님이 이런 스터디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5년 결과도 아까 깁슨 선생님이 설명은 해주셨지만 비클로즈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5년 결과를 발표했던 거를 간단히 보시면 뭐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가 뭐 91%, RFA가 85%, 결코 RFA에 비해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열등하지 않다. 이런 비열등성을 보였던 논문. 비열등성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뭐 C클래스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 그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에서 굉장히 환자들이 좋은 평가를 했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의 장점이라고 보고한 것들을 보면은 이런 열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되는 거에서 오는 환자와의 납보라든지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좀 높게 이제 여러 논문들에서 조금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머테리얼의 특성상 트리뷰터리나 퍼포레이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RFA보다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석세스 레이트 높고 세티스팩션은 굉장히 높다라고 일관되게 보고를 하고 있었으나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그 물질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반응도 가끔 보고가 되고 있었고 또 하이퍼 센서티비티 아까 깁슨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특징적인 단점으로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던 것처럼 하이퍼 센서티비티와 플레바이티스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질환은 아니고요. 아까 너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서 저는 박인수 선생님이 2019년에 아날스 오브 바스큘러 서저리에 발표했던 내용만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바이티스 라이크 업노멀 리액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명명을 하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인시던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25%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폴린 바디에 대한 하이퍼 센시티비티 리액션으로 보고 안티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를 추가하는 게 환자 매니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결과를 조금 같이 보시면 프로필락틱하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엔세이드만 5일 또 14일 준 군이 있었고 안티히스타민을 추가한 군 거기에 덱사까지 추가한 군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발생률입니다. 인시던스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일단 하이퍼센서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안티히스타민을 추가한 군에서 통증이나 이층 이런 디스컴포트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게 보고하더라. 그래서 환자를 매니지할 때 안티히스타민을 추가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넌서멀 어블레이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좀 그 제목에 맞는 내용만 좀 간략하게 좀 서머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카도 뭐 내내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 모카의 가장 장점은 카테터가 스티어러블해서 좀 더 톨처스한 베인에 조금 더 적당하다. 그리고 디스어드밴티지는 이게 이제 환자를 선택할 때 20mm
더 이하에 있는 환자들만 선택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클리니컬 결과가 조금 펜딩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 있고, 스클레로센트 자체가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즈 리미테이션이 있고, 풀백과 인젝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길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사이아노아크릴레이트와 모카를 비교했을 때는 뭐 둘 다 뭐 높은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서말 어블레이션의 얼터너티브 트리트먼트로 세이프하고 이펙티브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서 결론적으로 다 좋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컴플리케이션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환자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환자를 치료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환자의 이제 매니지라든지 라보 문제에서 조금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